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에서 어떤 안건들이 논의되는지 미리 알아봅니다. 총회 장소 선정 문제로 논란을 빚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이른바 세습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생교단이면서 장로교 2대 교단으로 발돋움한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투명한 교단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교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지만 교단과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여성은 소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다뤄질 여성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 기획 아이 있는 세상, 아이세. 오늘은 자녀 양육을 힘들어하는 부모들을 도와주는 목동 제1교회 아기학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다음 주부터 일제히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각 교단은 어떤 정책을 논의하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현안을 살펴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명성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총회 시작 전부터 총회 장소 선정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일부 목회자들과 소망교회와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주한장로교회 등 통합소속 7개 교회들도 명성총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신대 학생들까지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선정한 총회 임원회를 비판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명성총회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오는 1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제108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108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에는 96회기 총회장을 지낸 박위근 목사와 99회기 총회장을 지낸 정영택 목사가 각각 설교자로 나섭니다. 총회 장소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총회 현안을 가리고 있지만 주목해야만 하는 헌의안도 있습니다. 우선 세습금지법 개정안입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2014년 일명 세습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장 통합총회 정치부는 세습을 전면 금지한 헌법 제28조 6항을 개정해 교인 80%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세습에 해당하는 위임 목사 청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교회가 선정하는 그 교회의 자유를 보장을 하면서도 또 목회 대물림이라는 이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한다면은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으로 당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공동의회 출석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목회자의 직계 비속 및 배우자도 후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총회를 통과할 경우 세습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습금지법을 제정할 당시 총회 장소가 명성교회였는데 10년 뒤 똑같은 곳에서 세습금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성총회 할당제와 연금재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이번 108회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국내 자생교단이면서 교단 연합을 통해 장로교 2대 교단으로 발돋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도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투명한 교단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18일 오후 2시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개회합니다. 관심을 모으는 임원 선거에서는 장종현 총회장이 새롭게 신설된 대표 총회장에 총회장 후보로는 하늘문교회 김진범 목사가 각각 선관위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제1부총회장에는 목양교회 이교환 목사, 제2부총회장에는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 제3부총회장에는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가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눈에 띄는 안건은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금권선거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후보 추천위원회 대신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인단은 중경 총회장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과 노회장, 총회 국위원장, 임원 역임자 등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정책자문단과 노회장 등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선거인단을 구성한 뒤 총회 임원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금권선거가 아예 총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장종현 총회장의 중점 사업인 목회자 연금제도 시행도 45회기를 계기로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장종현 총회장의 헌신과 교단 소속 교회들의 모금을 통해 약 300억 원의 기초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른 교단의 대형 교단의 성공과 실패담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좋은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실패했던 것들은 우리가 근접도 하지 아니하면서 최고의 그 연금 재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우리나라 자생교단으로 설립 45년 만에 장로교 2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치른 설립 45주년 대회도 특정 교회가 성도를 동원하는 기존 교계 행사와 달리 전국의 백석총회 산하 교회들이 4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하며 교단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장종현 총회장 역시 장로교 2대 교단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총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우리 백석총회가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설립 45주년을 맞아 총회 첫날 개회 예배를 부흥회로 시작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총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교회 교인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지만 여성은 여전히 교단의 의사결정에서 소수이고 교단과 교회 현장에서 남성과 비교해 차별적 존재이자 약자인 현실인데요. 이번엔 각 교단에서 논의되는 여성 관련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여성과 관련해 각 교단에 올라가 있는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성의 교단 정치 참여 확대와 교회 성범죄 예방과 치리에 관한 제도 마련입니다. 먼저 교단 정치 참여 문제는 정기총회에 파송하는 여성 총대수를 늘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예장통합총회의 여성 총대는 전체 1,500명 가운데 41명, 3%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통합총회는 노회별 여성 총대를 10%까지 의무 파송하는 할당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 남녀 차별이 덜하다는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여성 총대 비율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올해는 노회별로 20%의 여성 총대 할당제를 헌의했습니다. 이 같은 여성의 교단 정치 참여 확대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교회 문화를 남녀가 동등한 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사실상의 시작점입니다. 일례로 사회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교단 차원에서 보장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남성 중심의 논의 구조에서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아예 관심 바뀐 셈입니다. 이미 101회 총회 때 2016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7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구체화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화해서 출산 전후 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이거 사회법에서 하는 근로기준법에서 하는 것을 헌의안을 했고요. 더욱 심각한 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교단도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대표적입니다. 합동총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해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여성 안수 헌의안을 올릴 때도 남성 목사의 호의에 기대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호의에 기대해서 저희는 저희의 안건을 올려야 되고 목소리를 저희가 원하는 목소리를 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회의와 그다음에 안건을 올릴 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목소리로 알려야 합니다.
또 다른 여성 관련 정책은 교회 성폭력 예방과 치리 제도입니다. 교회 성폭력은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대다수인데다 피해자가 여성 교인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여성계의 요구에 따라 제도 마련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입법의회를 여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회 성폭력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 재판위원회를 신설하는 장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심사재판위원회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거나 피해자가 증언하러 출석할 때 신뢰관계 있는 자들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명기해서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목사고시 응시자와 목사 후보생은 물론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총회에 헌의했습니다. 교회 성폭력 대응에 가장 뒤처진 예장합동총회는 성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올해 제작해 총회 채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지난 8일과 12일 모로코와 리비아에서 각각 발생한 대지진과 대홍수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해당 지역 모든 시민들과 에큐메니칼 공동체에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앞에 한국교회는 희생당한 이들이 차마 감당치 못할 크나큰 고난과 고통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자처하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우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회협은 참혹한 기후재난 앞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엄숙히 돌아보며 지진과 홍수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동료를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 기획 아이 있는 세상. 이번에는 목동 제1교회 아기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협동심을 길러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집에서 홀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에게도 하나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엄마와 함께 교회를 찾은 수환이가 찬양 소리에 맞춰 자리에서 점프를 하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2살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찬양 교사의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에 부모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이들의 표정도 사뭇 진지해집니다. 이어지는 미술 수업. 흑백으로 인쇄된 자신의 얼굴에 색 테이프를 붙이며 색에 대한 감각을 익힙니다. 수업 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키즈 카페는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노니까 재밌어요? 네.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목동 제1교회가 운영하는 아기학교는 40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배와 음악, 미술, 영어, 오감 수업 등 12주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아기학교는 아이들에게만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부모들도 또래 부모들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친구들만 봐도 한 절반 정도만 아이를 낳기 때문에 같이 함께 육아할 사람이 사실 없어서 외로움이 크고 그것 때문에 산후우울을 살짝 겪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오면서 이제 함께 엄마들도 만나면서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문화센터에서는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함께 아이랑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비교할 수 없는 가치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06년 시작해 17년간 이어진 아기학교는 거쳐간 아이들만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아기가 있는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 어느새 비기독교인들도 교회의 문턱을 자연스럽게 넘어옵니다.
새신자 등록할 때 뭐 아기 학교 했던 친구가 왔어 이런 걸 듣거든요. 그러면 조그마나마 일조를 했나 이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즐거운 양육에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아기 학교. 저출산 시대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새로운 섬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기들을 키우면서 힘들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즐거움이 더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저출산에 조금 더 그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와 대전 CBS가 공동으로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사흘 일정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한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와 대전 CBS가 공동으로 이단 사이비를 바로 알고 사전 예방하라는 주제로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성도들을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단 대책 그리고 사이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입니다. 세미나엔 이단맵.com 대표인 샘물교회 김현식 목사와 기독교 복음선교회를 탈퇴해 회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경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직접 제작한 이단 대응 매뉴얼을 소개하고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의 특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충주 동부감리교회에서 충주시 복음화를 위한 대성회를 사흘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복음화 대성회는 오전엔 목회자 전도 훈련을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고 오후엔 대성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성회엔 CCC 박성민 대표, 마마클럽 조금현 대표, 한소망교회 류영목 목사가 주강사로 나섰습니다. 중앙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시작된 중앙아시아 미션 선교회 카마 선교회가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엠마우스 미션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이제 카마 선교회 이름으로 미션 프로젝트 이 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선교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마 선교회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53만여 명의 고려인을 위해 현지 교회 건축과 의료 사역 등에 나서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